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철근 누락. 최근 인천 검단에서 무너진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같은 구조를 적용해 발주한 아파트들을 전수조사해봤더니 모두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엄중 처벌을 약속하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 검단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생긴 인재였습니다. LH가 책임지고 있는 설계 단계부터 구멍이 났습니다. 지붕을 떠받치는 철근 다발, 전단 보강근을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시공사도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만 세워놓은 겁니다. LH는 뒤늦게 검단과 같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LH는 보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자 징계와 고발을 예고하며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LH 이한준 사장도 15개 단지 모두를 조사해 한치 의혹도 없이 모두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발주한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오늘 전국이 마치 불가마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98%의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전국에서 모두 11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모자도 양산도 뜨거운 햇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원한 음료로 목을 축여보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어른들은 그늘 아래 머물고 어린이들은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되게 덥고 지금 옷을 다 벗고 싶을 정도로 습합니다. 지금 모자까지 눌렀었는데도 더움이 사그라지지 않아요. 물을 제일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틀 연속 체감 온도가 섭씨 35도가 넘을 때 발효됩니다. 서울, 강릉, 대구, 청주 등이 3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탓에 야외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일도 속출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에선 어르신 4명이 잇따라 숨졌는데 소방당국은 이들의 사인을 온열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온열 질환자는 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같은 찜통 더위는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다음 주 내내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되도록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자주 마셔야 온열 질환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반면 전국 곳곳에 있는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휴가철을 맞아 저마다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더위를 피해 모여든 인파로 물 반 사람 반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부터 연인까지 3천여 명이나 몰렸습니다. 무더위 탓인지 수온은 낮지 않았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미지근하더라고요. 진짜 날씨가 더운 건지. 재밌는데? 오히려 더위를 즐겨야 무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움에 익숙해지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가 뭔가 더 덥게 생활을 하면 뭔가 더 더워지는 걸 참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다가 정말 좋네요. 백사장에 앉아 중간중간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놀다가 또 쉬는 시간 갖고 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물 많이 먹어요. V 카메라 있네 V. 안전관리 요원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며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음식점들도 많으니까 주변에 시원한 곳으로 가서 상점에서 좀 차가운 물도 마시고 에어컨 바람도 쐬고. 가마솥 더위가 일주일 더 이어질 걸로 예상돼 올여름 피서도 다음 주쯤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장수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면서 집이 움직이고 담장이 갈라지고 저 멀리 부산에서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진이 난 전북 장수군을 윤두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립니다. 폭탄 터지듯이 소리가 빡 하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렸어요, 집이요. 도로를 비추던 CCTV가 흔들리는 순간 지나가던 차가 깜짝 놀라 멈춥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몸을 숨겼습니다. 밥 먹다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제 저녁 7시 7분에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얕은 땅속 6km에서 발생해 주민들이 느끼는 계기 진도는 5,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흔들리는데 집에 어떻게 있어? 그럼 나와, 바깥으로 나와서 있어. 벽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도 4건 들어왔습니다. 지진 피해 신고를 한 집입니다.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쪽까지 벽이 쩍하고 갈라졌고 이쪽을 보시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집이 바닥에서 붕 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폭우로 땅이 물렁해져 있는데 지진까지 와서 당장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옹벽이 틀어진 곳이 있는지 산비탈에 균열이나 단차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강우 뒤에는 안 그래도 이제 물로 인해서 포화됨으로써 느슨해진 구조가 지진 동에 의해서 다시 또 더욱 불안정해진 영향들은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3.5라는 규모에 비해 흔들림이 크게 느껴진 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지진은 지표로부터 6km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는 대체로 5km에서 15km 사이입니다. 이번 지진은 깊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얕았던 건데 이 때문에 규모에 비해 흔들림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북에선 최대 진도 5를 기록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경남과 충남에선 진도 3, 경북과 대전에선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59번의 지진 가운데 3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24번의 내륙 지진 중에선 가장 컸습니다. 이번 진앙지 반경 50km 이내엔 1978년 이후 72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일대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규모 2.8,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중부 내륙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어떤 단층을 따라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륙 지역에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넓게 분포. 기상청은 추가 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진 속보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몇 주째 이어진 폭염으로 사막 식물인 선인장마저 말라 죽고 있습니다. 동부에선 허리케인급 폭풍으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선인장의 밑동이 시커멓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누가 파먹은 것 같은 둥치는 금세라도 꺾일 것 같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록적인 폭염에 지역 명물인 사구아로 선인장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29일째 43도를 넘겼습니다. 밤 기온마저 최근 몇 주간 35도를 넘나들면서 사막에 사는 식물인 선인장마저 버티기 힘들게 됐습니다. These plants are adapted to this heat, but at some point the heat needs to cool down and water needs to come, and if that doesn't happen, it affects significantly the plants. 주말 동안 37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던 동부 워싱턴 지역에서는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속 130km에 달하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나뭇잎과 쓰레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바람은 도로에 차들도 멈춰세웠습니다. 허리가 꺾여 쓰러진 나무들이 주택가를 덮치면서 2명 이상이 다쳤고 2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비구름은 지나갔지만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이변들이 앞으로 미국인들에게 익숙해질 뉴노멀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는데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지 박준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40대 남성 안인 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초등생과 여고생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저도 왜 불이익을 당해왔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약 4년 뒤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성인 남성들이 당했습니다. 아이와 여성뿐 아니라 누구나 무차별 살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겪을지도 모를 일인 건데. 일부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진단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분노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하나의 불쾌 감정으로 발전이 되고. 피의자 조사는 내가 불행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지난 5년 동안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살해된 피해자는 모두 240명. 전체 피해자의 14%를 넘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범죄에 대한 사회 구조적 원인 분석과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정의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타깃을 변경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김 전 회장의 시세 조종 혐의는 기소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피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 배경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친윤 변호인단을 꾸려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반대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진술 번복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을 강요받아 무리하게 또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또 그런 반인권적인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되고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젠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수사를 막으려 정치 권력을 동원하는 건 범죄의 영역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힘을 실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권력을 이용한 사법 방해 행태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농단 세력이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살펴보니 지원금을 배우자가 있는 회사에 몰래 사용하거나 남의 사업 계획서를 베껴 지원금을 타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 소규모 제조 작업장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 소상공인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공방 사업.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에 있는 A업체는 이 사업 지원금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2,800여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몰래 일감으로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원금은 해당 업체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사업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난 3년간 이렇게 모친 배우자 등 가족 회사에 들어갔다 적발된 정부 지원금은 약 7천만 원입니다. 창업 지원금도 줄줄 새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제조업체는 설립일자가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금 6천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베껴서 제출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지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고 직원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부정 사용된 창업 지원 관련 지원금은 약 5억 6천만 원입니다. 중기부는 국민들의 혈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해마다 난임 시술이 늘어나면서 쌍둥이, 삼둥이 같은 다둥이 출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부들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은 윤정현 씨에게 새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기쁘면서도 의료비 등을 생각하면 막막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면은 오늘도 한 20만 원 나오겠지 하고 가는데 아픈 거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 먹고 주변 병원 못 가보고 입던 약도 더 싼데 생각해보고.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는 일괄적으로 40만 원만 더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윤 씨 같은 새 쌍둥이 임산부는 160만 원이 올라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책도 내놨지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난임 시술인 신선 배아 시술은 한 번에 약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비급여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취 약부터 해가지고 주사 이런 것들이 가면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지만 대전, 강원 등 6개 지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산후조리 도우미가 다둥이를 돌볼 때 수당을 25% 높이는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가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는 부족합니다. 웃돈도 50%를 더 요구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100%를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나. 난임과 다둥이 가정을 위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멜로물부터 장르물까지 폭넓은 작품 활동으로 쉼없이 달려가지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배우 정혜인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룸 스튜디오는 좀 생소하시죠? 예,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네. 다 낯설고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네. 긴장 안 하는 연기를 좀 해보도록. 조금 더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혜인 씨가 벌써 데뷔한 지 10년. 정작 그런데 5년 차, 10년 차 이런 숫자에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예, 시간을 잘 그렇게 몇 년 세질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제 인생에서. 그러면 지금 이 인터뷰가 가장 정혜인 배우에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알겠습니다. 자, 정혜인 씨의 10년 배우 생활의 변곡점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 주연작이기도 했고 데뷔 4년 만에 국민 연하남이라는 정말 타이틀을 얻어낼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게 벌써 5년 전인데 좀 꿈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구름 같은 거라 구름을 제끼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밥 사주겠다고 연락 오는 누나들이라든지 예. 형들이라든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도 있으세요. 뭐 밥 내가 사주겠다. 형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네. 뭐 굳이 그게 형 누나가 아니라 밥 잘 사주는 동생도 괜찮고 이렇게. 근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고기를 사주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축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정확해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 먹고 있습니다. 아, 팬미팅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좀, 관리를 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죠.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지금은 그냥 야채를 잘 먹는 동생으로. 예.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대표작. 군대 내 부조리를 그려낸 드라마 DP 장르물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2로 돌아왔는데 시즌1이 워낙 많은 인기를 받았고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뭐 부담이 안 된다면 그 거짓말이겠죠.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어서 어떻게 봐주실지 또 이런 것도 있고 본 사람들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또 담겨 있군요. 예, 나 혼자 만족된 연기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보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으시죠. 네. 근데 시즌1을 찍을 때 고증이 너무 잘 돼서 힘들다라고 했는데 예. 시즌2 찍을 때면 거의 군대 3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시즌 1 촬영 때 이 내무반을 찍는데 너무 고증이 잘 잡혀 있어서 그 환경에서 오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어요. 다시 군대를 재입대한 것 같은. 시즌 2를 찍는데 또 그 느낌이 들어서 다시 들어가면 좀 뭐랄까 전역을 조금 하고 싶어요. 전역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교환 배우와의 이제 브로맨스를 여쭤보고 싶은데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두 사람이 이제 한 프레임이 담기니까 굉장히 좀 색다른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시즌 2 촬영하면서 한오열 병장과의 호흡은 어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너무 그 재미있고 웃긴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 교환이 형을 떠오르면 그 위트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냥. 그리고 그 연기할 때도 되게 주고받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긍정적이고 밝잖아요. 예. 근데 같이 그런 사람과 계속 있다 보면 좀 물들면서 비슷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좀 닮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극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약간 한오열 병장화 되어가는 그렇죠. 안준호 예. 일병의 모습이 나옵니까? 예,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옵니다. 네. 정혜인 씨도 촬영장에서 좀 이렇게 유머를 하시는 편입니까? 예, 노력합니다. 어떤 개그를 좀 좋아하시는지. 뭐 말도 안 되는 맥락 없는 개그 같은. 약간 썰렁한 개그를 좀 농구를 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반응이 좋죠?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DP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방황하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신 거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정혜인 배우는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본인의 방황했던 청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방황은 오히려 제가 이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결과가 안 좋은 작품들도 있고 좋은 작품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럴 때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사실 뭐 마음이 좋지는 않죠. 그럴 때 방황 아닌 방황도 했었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솔직한 심정을 좀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게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연기를 작품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래서 저는 지금 들은 생각은 더 요즘에 많이 들은 생각은 선배님들이나 연기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주변 환경이 변하더라도 본인의 이런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중심이라는 단어도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그렇군요. 단어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뭐 안 좋다고 이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놓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혜인 배우가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뭐랄까 인생 2회차란 표현을 쓰죠. 예. 그런 얘기 좀 자주 들으십니까?
네, 주변 가까운 분들한테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인이 하나 예, 앉아 예, 있다. 예. 그런 얘기 좀 들으십니까? 예. 아, 그렇군요. 원래 좀 그런 성향이었습니까? 아니면 배우 활동을 하면서 좀 바뀐 건가요? 원래부터 사실 그런 성격이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네. 그런 그래서 게 아날로그 감성이 좀 묻어. 예, 맞아요. 좀 올드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저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향후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정유현 배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40대 중반에 어떤 그 중년을 연기하는 배우이지 않을까. 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밥 잘 사주는 멋진 아저씨 어떻습니까? 예, 그거 괜찮네요. 괜찮지 않을까요? 예, 예. 네, 밥 잘 사주는 멋진 아저씨, 고기를 많이 네. 사주는. 다 사드릴 수 있어요. 뭐든.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싶어하는 배우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낮 동안 폭염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찜통 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며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에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